카니발 신형입니다. 모닝 소렌토에서 봤던 기아의 새로운 디자인이 보다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제법 익숙한 느낌들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수평과 수직을 아주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고요. 그릴도 조금 더 과감한 느낌들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수평과 수직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헤드램프 디자인 덕분에 측면에서 봤을 때의 균형감 같은 것들도 이전보다 좋아졌고요. 뭐라 그럴까요? 전면에서 봤을 때의 조금 더 강인한 느낌이 잘 보여지는 것 같아요. 키 연락을 했을 때에 주변부에 밝게 빛나는 것들은 조금 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측면에 퍼들램프나 아니면 도어 손잡이 안쪽에 간접 조명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밝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살짝 아쉽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운전석 쪽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간접 조명이 되어 있는데 뒤쪽 2열 손잡이 쪽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카니발이라고 하는 퍼들램프 근사하게 잘 들어오고 있고요. 실내는 모두 LED 구성이라서 2열, 3열, 4열까지도 아주 밝게 잘 구석구석 비춰줍니다. 아래쪽에 풋램프를 별도로 배려하지 않은 것 치고는 실내가 굉장히 밝은 편이죠. 앰비언트 라이트는 2열 그리고 1열 도어에 적극적인 편이고요. 크러쉬패드 중앙에도 진하고 가늘고 길게 아주 적절하게 잘 대응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안전벨트 클립 상단에 조명이 추가되는데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런 센스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새로운 시도라서 환영합니다.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의 LED고요. 광원의 폭, 직진성 모두 다 뛰어난 편입니다. 상하향의 변동 폭도 큰 편에 속하고 조사각 조절을 해보면은요. 지금 가장 위로 올려놓고 내려볼게요. 한 레벨씩 올려보겠습니다. 레벨을 올릴 때마다 보이지 않던 사물이 눈에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데 조사각 조절 그 폭이 예전 구형 차량들 상하향 변동 폭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죠.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과 방향지시 등은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평과 수직을 넓게 활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오고요. 안개등도 LED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거울 커버, 바깥쪽 거울 커버에는 LED로 방향지시 등 있지 않았고요. 바로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도 크게 거슬리지 않고 시야각은 이 정도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전혀 잔상이나 거슬리는 것 없고 광원의 폭 그리고 직진성 모두 다 아주 좋은 편입니다.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 등은 LED인데요. 아쉽지만 번호판 보조등 그리고 후진등은 일반 벌브 타입이죠. V6 3.5L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량은 3470cc고요. 최고 출력은 294마력, 토크는 36.2kg/M입니다. 전륜구동에 8단 미션이 매칭되어 있죠. 전륜구동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넉넉한 편이고 앞뒤 오버행, 특히 앞쪽 오버행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측면에서 봤을 때의 비례감이나 균형감 같은 것들도 좋고요. 휠은 19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35, 55, 19입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별도의 기교를 부리지 않고 소재랑 컬러만 달리 가져가고 있고요. 크롬으로 살짝 덧대주고 있는데 과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도어에 고정을 했기 때문에 안쪽에서 개방감이나 좀 확장성 같은 것들을 고려해 주고 있고요. 루프렉은 은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주요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의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하죠. 리어 쪽에서도 테일라이트가 가운데 연결이 되어 있고 수평과 수직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어서 뭐라고 할까 조금 더 남성적인 이미지, 강인한 이미지 같은 것들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서 봤을 때의 느낌도 보다 더 안정감이 있고요. 이전 디자인에 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실히 테일라이트가 연결되어 있는 저런 부분들이 훨씬 더 차가 넓어 보이고 안정감 있어 보이는 데는 한몫 단단히 해주는 것 같아요.
스포일러 크기 듬직하고요. 안쪽에 와이퍼를 밀어 넣기 때문에 뒷유리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요 위에도 카메라가 있고 지금 여기에도 카메라가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기존처럼 여기에도 있어서 어라운드 뷰랑 후방 포함하고 있으면서 디지털 룸밀러까지 구현을 하다 보니까 뒤에서 봤을 때 카메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동 테일게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살짝 누르면 작동을 하는데 소음이 없는 것 같아요. 속도는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는데 소음이 일단 없고요. 뒷좌석까지 사용을 완전하게 했을 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공간이 많이 없고요. 최소한 이 차는 이 3열까지는 넉넉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가장 끝에 있는 열은 사람이 앉았을 때는 뒤에 짐을 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3열까지만 시트를 사용하면 이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되거든요. 굉장히 좀 넉넉한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마트 장보기부터 포함해서 웬만한 장거리 여행에서의 짐은 충분히 실을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좌우가 독립되어 있는 시트가 3열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실내 공간에서, 그리고 앉아있는 승객들의 어떤 쾌적한 느낌 같은 것들은 잘 확보가 되고요. 3열까지도 측면 창이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개방감 같은 것들은 충분히 느낄 수가 있고요. 썬루프도 듀얼로 되어 있거든요. 앞쪽하고 뒤쪽이 다 되어 있어서 실내에서의 쾌적한 느낌들은 좋습니다. 그리고 LED 등은 가장 뒤쪽에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도 곳곳에 보이고, 에어벤트가 위쪽에 있어서 조금 더 쾌적하게 실내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 측면으로는 12V 파워 아울렛이 있고요. 운전석 측면으로는 이 홈이 파여 있는데 이 안쪽도 공간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만 사실 잘 활용하셔도 뒤에서 좀 지저분하지 않게 깔끔하게 실내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 더 넓게 쓸 수가 있고요. 수동으로 손잡이도 갖춰놨고, 버튼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키는 최근 기아 자동차의 다른 차량들과 같습니다. 측면에 대부분의 기능이 위치하고 있고요. 작동을 시키면 이 위에 기아 엠블럼이 깜빡깜빡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키랑 원납 기능은 뒤쪽에도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버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음각 처리되어 있고요. 도어는 적절한 두께 확보하고 있고, 여닫았을 때는 그렇게 막 묵직한 도어 개폐는 아닙니다. 하지만 불안감이나 약간 좀 부실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실내는 그레이나 블랙 원톤으로 가지 않고 브라운 컬러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어서 조금 산뜻해 보이고, 이 정도면은 좀 무게감도 있으면서 차량 유지 관리할 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그런 컬러 구성이죠.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 기존의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런 소재에서 조금 더 고급감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가 가능하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채택해주고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으로 크레 채택이 되어 있고, 맵포켓은 길이는 적당한데 이 접근 각이라고 하죠. 요런 데를 조금 더 넓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쉽지만 요런 끝 마무리 같은 것들은 살짝 아쉬운데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시트는 안장 길이 조절은 안 되고요. 기본적인 럼버 서포트 4웨이 달려 있고, 이 날개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의외로 몸을 잘 잡아줬습니다. 장거리 운행에서도 편안했고, 헤드레스트의 폭신한 요 감은 조금만 더 폭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살짝 있습니다. 센터 터널은 높이 적절하고요. 페달은 오르간 타입 적용이 되어 있고, 풋레스트 크기 적절합니다. 요 내장재 같은 것들은 조금 더 끌어올려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안 보이게 잘 감싸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무릎 에어백 포함이 되어 있고,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웨이로 전동이 아니고 네 방향으로 수동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도어 온오프 기능하고 2열 파워도어를 좌우측 각각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사각 조절 가능하고 TCS 온오프 기능이 있습니다. 이 디자인이 여기가 되게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마무리 깔끔하고요. 무엇보다도 12.3인치 2개가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는, 거기다가 커브드 디스플레이거든요. 그래서 운전석에서 보기도 편하고 조작할 때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 사실 저 부분에서 신차 느낌은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괜찮죠. 스티어링 휠은 기존하고 같은 디자인이고, 블랙 하이그로시는 조금 그 범위를 줄였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가운데 기어 엠블럼은 훨씬 낮고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V6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은 초기 시동 시에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좋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HUD 포함이 되어 있고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옵션 중에 하나죠. 폰트랑 크기 그리고 다양한 정보도 효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측방 모니터링 옵션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메뉴 구성은 기존의 기아 자동차랑 같기 때문에 금방 적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EV9에서 봤던 그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고 이 원형으로 요거를 좀 변경할 수도 있어서 요거는 기호에 맞게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원형으로 바꾸고 드라이브 모드 연동으로 전환을 시켜놨는데 이런 식으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폰트나 그래픽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조금 나뉘기는 하는데요.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호불호가 조금 나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특이했고요.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리 잘 되어 있습니다. 패드 시프트도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 12.3인치 두 개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보기에 편하고 약간 꺾어져 있어서 이 터치하면서 사용할 때 크게 부족함은 없습니다. U 플러스 모바일 TV라든가 왓챠, 웨이브 가입해서 볼 수가 있고요. 스트리밍 서비스가 조금 강화가 됐죠. 시트의 컨트롤도 이쪽에서 좌측, 우측, 2열 시트 열선 통풍, 2열 시트 조절까지 다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 센스가 참 좋죠. 내비게이션의 기본 구성은 인터페이스 사용하기 편리하고 티팩 같은 기능들이 잘 돼 있어서 불편한 것들은 찾을 수가 없었고요. 저는 굉장히 좀 익숙하고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라운드 뷰 포함이 돼 있고 카메라 한번 켜볼까요? 예, 어라운드 뷰 포함이 돼 있고 이렇게 좌우로 꺾어보면은 유연하게 반응을 해줘서 이런 부분들도 사용하기에 굉장히 좀 편리했습니다. 다만 이 왜곡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기도 하고요. 이 부분이요. 예, 이런데 조금 왜곡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웠습니다. 비상등 스위치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하나의 패널로 두 가지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환할 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편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성격이 급해가지고 물리키가 좀 많아서 팍팍팍 눌러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홈, 맵, 서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모르고 이제 사용하다가 공조장치 조절하려고 확 누르면 엉뚱한 게 눌리고요. 다시 또 공조장치에서 뭔가 인포테인먼트 컨트롤 하려고 그러면 다시 또 엉뚱한 게 눌리고 그래서 저는 이 하나의 기능에서 두 가지를 쉬프트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아래쪽에 USB 단자가 있는데요. 입력하고 충전 조절할 수가 있고 충전 전용 단자 하나 있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 깔끔하게 커버링 되어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두 개인가? 하고 봤더니 여긴 그냥 수납이고요. 이쪽만 NFC를 포함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어 노브는 다이얼 방식, D에서 R까지 한 번에 전환되고요. N은 가운데 이렇게 돌려주면 되고 P는 버튼 타입입니다. 사용하기 편리하죠. 지문 인식이 여기 있네요. 지문 인식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열선하고 통풍은 토글 타입으로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스티어링 휠의 열선도 2단으로 조절 가능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은색에 흰색으로 돼 있어서 잘 안 보이죠. 이런 것들은 컬러 선택을 좀 달리 가져가면 어땠을까 싶어요. 은색의 흰색은 잘 안 보여요. 지금처럼요. 수납 공간 충분하고 안쪽에 UVC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죠? 그래서 이 안쪽에 공간 같은 것들도 여유가 있고 트레이 같은 것들 꼼꼼하게 잘 갖춰 놓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용이 편리했습니다. 조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천천히 떨어지죠. 빌트인 캠에 관련된 기능 여기 있고요. 네. 그리고 LED로 조명이 있고 이 넓이는 충분한데 이 높이가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에 있어서 살짝 아쉬움이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낮에 봐도 이렇게 패턴 같은 것들이 보이죠. 입체감 있게 꾸며져 있는 대시보드 디자인 좋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 소재 같은 것들도 신경 많이 썼습니다. 선바이저 큼직하고 거울도 큼직하고요. 연동은 안 돼 있습니다. LED로 조명은 돼 있는데 연동은 커버랑 안 돼 있고 이 클립 같은 것들은 꼼꼼합니다. 실내등은 LED 구성이고요. 썬루프는 앞쪽은 아웃슬라이딩입니다. 그리고 뒤쪽은 인슬라이딩이에요. 보통은 뒤쪽은 유리만 있고 이 썬루프가 안 열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카니발이 참 잘 해주고 있습니다. 뒤쪽은 인슬라이딩, 앞쪽은 아웃슬라이딩 되는 방식입니다. 실내 거울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고 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거울 시야도 좋은 편이고요. 디지털 룸밀러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날씨가 좋은 상태라고 한다면 꾸준하게 좋은 시야 확보 잘 해주고 있죠. 뒷좌석입니다. 파워도어는 살짝 잡아당기면 전동으로 움직이고요. 시트는 2열에 ISO 픽스 기본 적용이 돼 있고요. 3열 시트에는 조기에도 ISO 픽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열에 앉았을 때 컵홀더 같은 것들 사용할 수 있고, USB-C 타입으로 단자 준비가 되어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창문 이게 그렇게 작지가 않기 때문에 헤드룸도 여유가 있는 편이면서 저 창 때문에 좀 쾌적한 느낌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바닥은 완전히 평평하게 돼 있어서 공간 활용하기에는 너무 좋고요. 팔걸이는 좌우측에 다 있고 이게 딸깍딸깍 하면서 고정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이쪽에도 물론 있죠. 같은 방식으로 이쪽은 딸깍딸깍이 안 되네요. 안쪽은 딸깍딸깍 고정이 안 되고 바깥쪽은 이렇게 고정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잡이도 듬직하게 잘 갖춰 놓고 있고, 승하차 할 때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요. 발공간 여유도 좋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220V 인버터 갖춰 놓고 있고, 아래쪽에 트레이가 있는데요. 잡아 당겨보면 되게 이게 묵직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소음 진동에서 잡소리 같은 것들 안 날 것 같고, 위쪽 서랍만 이렇게 여닫을 수 있어서 2단으로 돼 있거든요. 깊이가 굉장히 깊어서 이 공간 활용하시면은 수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컵홀더 2개 있고, 워크인 스위치 달려 있고요. 측면에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있고, 여기에는 케이블 감아 놓을 수 있도록 센스를 좀 발휘해 놨습니다.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슬라이딩 도어, 파워 도어로 여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를 열었을 때 완전히 끝까지 내려가지 않네요. 요만큼 남고, 참고로 이중접합 차음유리죠. 그리고 선쉐이드 같은 거 수동으로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활용하게 되면은 실내를 조금 더 쾌적하게, 특히 어린아이 키우는 집에서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뒤쪽에 별도로 이 컨트롤러가 달려 있어서 포지션이라든가 모드 설정, 그리고 바람의 색이나 온도 조절 다 설정할 수가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에어벤트가 위쪽에 있어서 조금 더 쾌적했던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2열하고 3열을 올곧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3열에 앉아서 이동을 할 때도 승차감 저하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도 분명한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부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던 부분이라서 신형이 나와서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뒤쪽에서 봤을 때의 실내 느낌인데요. 다른 것보다도 역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저거 하나만으로도 신형 느낌은 충분히 전달이 잘 되고 있죠. 스티어링 휠을 디자인을 조금 바꿔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도심 주행에서 차량의 크기는 여전히 조금은 크고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으면서 적응이 좀 필요한 그 정도의 크기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부담과 적응이 필요한 만큼 온 가족이 편안하게 이 공간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고요.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의 연비는 공인연비에서는 약 7km대 후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7.6, 7.7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6.8에서 7.2 정도의 실연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정말 가혹 조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굉장히 막히는 도심 정체 구간을 지나갈 때는 6km대 초반까지도 떨어지긴 했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는 6.5에서 6.7 정도의 실연비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도심에서 정숙한 느낌은 확실히 이 가솔린 엔진이 좋은 것 같고요. 디젤 엔진이 뭐라 그럴까요? 좀 실질적인 타협점? 연비를 신경 안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힘에서도 양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타협점이 될 것 같은데, 조만간 시승이 진행된 하이브리드가 가장 혜자일 것 같기는 합니다. 현재 모델은 V6 엔진을 장착하고 있고 3.5L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데 참 회전 질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링 시에도 부드럽기 때문에 도심 주행에서 정숙성에 민감하신 분들, 소음 진동에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대안임에 틀림없고요. 가솔린 모델이 확실히 부드럽고 편안하고 또 나름의 두둑한 토크감 같은 것들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고 RPM의 회전이나 마력 대비 토크의 비율 같은 것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다만 이제 차량 가격은 디젤에 비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실제 차량을 운행할 때 연비 부분은 어느 정도 양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차는
공인 연비가 복합 기준으로 8.8, 8.9 정도, 8km대 후반 정도입니다. 한 자릿수고요. 도심에서는 7km대고 고속도로에서는 10.8, 10.9 정도까지 나오기는 하는데 공인 연비 기준으로요. 실제 운행 연비를 감안을 해보면 아무래도 연료비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V6 3.5L 가솔린 엔진은 294마력에 토크가 36을 조금 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8단 미션과의 매칭이 좋습니다. 도심 주행에서 순발력이나 기동성에 있어서도 크게 아쉬움은 없었고, 특히나 이 자연스러운 엔진 회전 질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아무리 터보 엔진을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자연흡기 특유의 부드럽고 경쾌한 느낌은 아직까지는 못 따라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속도로에 진입을 할 때는 일반 모드보다는 스포츠 모드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스포츠 모드에서의 좀 빠릿빠릿한 느낌, 그리고 자연흡기 고배기량, 나름의 고배기량 엔진을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운전의 재미를 더해주고 있고요.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구조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아자동차가 노하우를 좀 쌓고 있죠. 그래서 코너링 같은 데서의 안정감이라든가 고속주행을 할 때의 좀 차분한 느낌 같은 것들도 꽤나 잘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뉴 카니발을 출시하면서 이 쇼크업 쇼버도 개선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주 차에 민감한 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 개선의 폭은 글쎄요, 많이 와닿는다. 이전 차량하고 더 뉴 카니발하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맞출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는 하는데 변화가 있는 건 맞습니다. 저처럼 차를 다양하게 타보면서 좀 민감하게 살펴보시는 분들한테는 느낌이 올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에게 확연히 다르다라고 다가갈 정도는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전 카니발에 비해서 조금 더 쫀쫀한 느낌이 강해졌다라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그렇다고 튀는 거는 아니고 너무 울렁거리지도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이 찰진 느낌, 흔들림 같은 것들이나 잔진동을 조금 더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도는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시트 포지션이나 개방감 같은 것들은 기존부터 나쁘지 않았고요. 특히나 아웃사이드 미러가 도어에 고정이 되면서 A필러 끝까지 이 창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경쾌한 느낌, 개방감이 커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시승하고 있는 이 차량이 지금 터널 아니기도 하고요. 틴팅이 너무 짙어요. 너무 짙은 컬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전달이 안 되는 점은 살짝 아쉽기도 하고요. 소음하고 진동 부분, 특히 소음에 있어서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기존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앞뒤 모두 이중 접합 차음 유리기도 하지만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이나 이런 이 공명음, 풍조름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잘 잡아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A필러 쪽에서 느껴지는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들, 측면에서 느끼는 공명음 같은 것들은 기존보다 조금 좋아졌다라는 느낌이지만 상대적으로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기존보다 많이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애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운전 스타일을 연동해서 운전자의 운전 성향을 파악해서 그거에 맞게 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주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대응을 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마음에 들었고요. 앞차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간격 유지가 아주 정확했고 가속과 감속 모두 부드러워서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감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차도 생각보다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맨 뒷좌석 3열, 4열에 이 출렁출렁하고 좀 2열, 2열, 1열, 2열하고의 차이가 난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좀 잘 잡아준 것 같아서 많은 사람을 싣고 이동이 잦은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매력 포인트로 좋은 것 같고 또 기존보다 개선된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인 연비는 8.9km지만 고속도로에서는 10.9km가 메이커 측에서 밝히고 있는 공인 연비인데 실제 주행 연비는 최대 12.3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12.3km, 12.8km, 9km까지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타이어 공기압은 3.8에 맞춰 놨고요. 80에서 100 정도 에코 모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행을 했을 때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제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브레이크의 반응은 차고 넘치지도 그렇다고 아쉽다라고 하기에는 또 많이 좀 든든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부터 부드럽고 담력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어서 국내 소비자분들이 익숙하게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를 했을 때는
브레이크 자체의 어떤 담력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다양한 안전하고 편의 장비, 특히 이 전자 제어에 관련된 기능들이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그리고 유기적으로 잘 협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제동 성능이나 이 풀브레이킹 테스트를 할 때 자세 제어 같은 것들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나 안정감 같은 것들은 수준이 높은 편이고요. 급가속을 했을 때의 반응 같은 것들도 이렇게 우욱 하고 치고 나가는 느낌, 그리고 자연흡기 엔진 특유의 고RPM으로 쭉쭉 끌어올려 당기는 이런 느낌들은 좋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빠들도 조금은 스포티한 느낌을 짧게라도 느낄 수 있게 해줘서 이런 부분들은 기아 자동차가 참 스마트하게 그리고 소비자의 니즈를 잘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차가 달리기 위한 차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리고 이 차는 대부분 가족 단위 이동이나 많은 사람들이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세단에 비해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절대 그런 용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끔은,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앞이 뻥 뚫렸을 때는 뭐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서 이렇게 좀 쭉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 같은 것들도 느낄 수 있게 배려를 해준 것 같아요. 시트가 이 날개 조임도 가능하고요. 에르고 모션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골반, 허리, 전신 이렇게 마사지를 선택하면서 할 수 있는데, 완전하게 막 꾹꾹 눌러주고 가정에서 쓰는 그 정도의 마사지나 안마의자랑은 거리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 장시간 앉아 있거나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엉덩이 쪽에 좀 피로가 누적되거나 또는 허리에 부담이 있는 것들을 적당히 풀어줘서 운전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고요. 또 조금은 더 편안하게 이동할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스마트. 에코랑 노멀이 사실 좀 약간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극명하게 좀 다른 느낌 잘 구현을 해주고 있고, 스포츠 모드는 다른 모드에 비해서 확실히 좀 격차가 크기 때문에 본격적인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기 위한 차량은 분명 아닙니다만 아빠들도 조금 재미있게, 때로는 조금 재미있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준 것 같아요.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으로 크렐 채택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중음대, 고음대, 저음대 각 음역대별로 또렷하게 해상도를 잘 전해주고 있고요. 고음대에서 좀 찰랑찰랑, 고음 영역에서 찰랑찰랑하는 이런 느낌들 같은 것들이 특히 더 일반 사운드 시스템에 비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카니발 대비 MVH가 조금 보완이 됐는데요. 물론 앞뒤 모두 이중접합 차압 유리가 적용된 것도 이 울림통을 전체적으로 조금 더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중저음에서도 좀 단단하게 받쳐주고 울림통이 좋아졌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가 무선으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T맵을 원하는 대로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좋고요. 목적지 설정을 했을 때 11인치 HUD 그리고 클러스터 안쪽에도 요약된 정보를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연계나 연동성 같은 것들 아주 좋습니다. 키로는 수동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노멀 모드에서 1600rpm에서 구현이 됩니다.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소음 진동 그리고 연비 측면에서 조금은 유리할 수가 있죠.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차선 변경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곡선 구간에서도 이렇게 작동을 잘 해주니까, 예전에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현실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잘 해주고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콘솔 박스에 실내 리뷰 때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 UVC 기능이 있거든요. 한번 작동하면 10분 정도 작동이 되는데, 글쎄요, 저런 부분들은 이 10분까지 기다리기는 저는 조금 지루했던 것 같고요.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살균이 된다라고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작동 시간이나 타이밍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조금 더 사용하기에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테리어,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의 실내 컬러나 이 코튼 베이지는 가솔린 디젤에서 선택이 가능한데 네이비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이브리드 전용이라 지금 가솔린 모델을 시승하면서는 확인을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조만간 하이브리드 모델도 시승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아직까지는 디젤이나 가솔린도 매력적이지만 하이브리드가 등장하고 나면 아마 대부분의 수요가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기대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가솔린 모델이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할 때 만족도는 가장 좋은 것 같고요. 특히나 이 80에서 120 정도 실 주행 조건에서라고 하면 이 발끝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질감이나 적당한 토크감 같은 것들이 운전자로 하여금 조금 부담 없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처럼 코너를 해봐도 속도를 조금 높여봤을 때도 나름 또 잘 버텨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안정감이나 만족도도 나쁘지 않았고요. 다만 언론에서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충돌에 대한 안전성 부분은 기아자동차가 조금 더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그런 부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안전에 직결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당장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빠르게 개선을 해서 국내 소비자분들 카니발 굉장히 인기가 좋잖아요. 그 소비자분들한테 보답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기가 그렇게 작은 차가 아니기 때문에 적응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심 주행에서나 이 주차할 때는 조금 신경이 쓰였는데 교외 구간 운행할 때는 적응이 돼서 그런가 아니면 운전하기 편한 포지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크기는 또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롤하고 피칭 같은 것들이 기존보다 개선이 되긴 했는데요. 특히 이제 확연하게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 승차감에서 좀 찰진 느낌. 지금 롤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런 데서 울렁울렁할 때에 이 차체를 조금 더 잘 잡아준다라는 느낌이 좋은 것 같고요. 확실히 승차감은 개선이 된 건 맞습니다. 근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안 좋은 노면, 특정 조건에서 체감이 더 많이 되고요.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라고 하면 그렇게 체감이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코너링에서의 안정감이나 이 부드러운 느낌 같은 것들도 여전히 좋은데요. 속도를 조금 높이거나 아니면 위급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전륜구동 특유의 스티어가 발생을 하고 한계가 드러나긴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한계는 극단치로 차량을 몰아붙이려고 했을 때에 발생하는 것들이라서 일반 소비자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기대를 해본다면 하이브리드의 PHEV나 하이브리드의 4륜구동을 채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좀 개선될 걸로 예상이 돼서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나오겠죠? 과속 반직턴 같은 거 넘을 때도 기존보다 확실히 개선됐고요. 부드러운 질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운전자로 하여금 거부감 같은 것들 그리고 2열이나 3열, 4열에 앉은 이 승객한테도 기분 나쁜 이 반응 같은 것들 승차감은 전달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네, 이상 카니발 신형 가솔린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